계속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 준비만 하는 것 같아서 준비를 그만하셔라. 저는 가능하다면 네. 출산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아이가 생기면 지금 힘든 분들이 진짜 이 영상을 본다면 막 정말 뻔한 어쩌면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얘기이지만 지금의 시간을 매일 진짜 하루하루 축적해서 내가 만족할 만큼 살면 안녕하세요. 빈드님들 조수빈입니다. 어느새 또 2026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리의 달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드라마 굿파트너를 집필한 작가이기도 하고 SNS에서 메리지 레드라는 만화를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조금 약간 너무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제가 원래는 우리 최은원 작가님 모시고 싶었던 게 네. 원래 메리지 레드라는 웹툰으로 먼저 뜨셨잖아요. 네. 변호사 중에 웹툰 한 건 거의 처음 아니었나요? 제가 처음이죠. 그죠? 제가 그때 아기 어릴 때였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좀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제가 SNS에 유퀴즈 나오신 거 봤고요. 네. 뭐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꼭 한번 뵙고 싶다 팬이었어요, 제가 진짜. 네. 근데 아니 이분이 갑자기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네. 엄청난 장안의 화제가 된 드라마였잖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드라마 많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무려 장나라 씨가 주연한 네. 굿 파트너 네. 맞죠? 네. 야, 그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하셨나요? 진짜 글은 오래 썼고 예. 이제 6년에서 7년 동안 썼으니까 너무너무 진짜 자투리 시간들이 아까워서 네. 그때 아기 키울 때 너무 아깝잖아요. 다 그냥 투입했던 것 같아요. 네. 빠짐없이. 저 지금 약간 웃음이 계속 나는 게 제가 네. 최윤아 변호사님 웹툰으로 많이 이렇게 접해서 친구 같았거든요. 되게 네네. 막 아는 동생 같고 그랬는데 네네. 저는 그때 상상했던 변호사님은 되게 활달하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한번 뵀잖아요. 저 네네. 사적으로 되게 조용하신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말 많고 활달한데 네. 사실 친구들이 저한테 놀유나라고 부르거든요. 놀유나가 뭐예요? 잘 논다고. 놀아봐요. 진짜 잘 노는데 네. 근데 이게 카메라만 있으면은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전문직의 특성인 건지 그래요? 저도 모르게 딱딱해져요. 그럼 지금 언니랑 동생을 생각하고 편안하게. 자, 저도 사실은 그 멀티태스커나 시간 관리라면 한가락 하거든요. 네. 저도 많은 역할을 하니까. 근데, 와, 이분은 정말 그걸 초월했어. 드라마 작가는 정말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애가 둘입니다. 둘이시고, 맞벌이시고. 네. 그죠.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책까지 내셨어요. 네. 마일리지 아워.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저만 보면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 게 있나 시간 관리라고 딱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몇 년 동안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책으로 쓰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열기 전까지는 워낙에 저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서 좀 뻔한 얘기가 네네.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평을 남겼잖아요. 아니 최윤아 작가님 자기계발서 쓰신 줄 알았더니 네. 철학서를 쓰셨네요. 네. 제가 저도 사실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었다 보니까 좀 뻔한 얘기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걸 좀 신경을 썼고, 왜냐면 사실은 원칙은 어쩌면 다 비슷하거든요. 뭐 삶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가 이거를 진짜 씹어 삼켜서 소화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거. 네, 실천한 거 위주로 좀 썼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책 초반에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 약간 나랑 좀 비슷하다라는 네.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마 대한민국의 바쁜 이제 워킹맘으로 사시는 맞아요. 분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네. 다 비슷한 삶을 살 비슷하실 텐데 굉장히 나랑 생각이 비슷하다. 근데 초반에 이 얘기부터 나와요. 우리 시간을 맨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은 내가 내 자신한테 이미 늦었다라고 되뇌이는 것이다가 초반에 나오는데 네. 제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도 굉장히 많은 거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맨날 이제 뭐 새로 시작하기 늦은 것 같아서 만족해야지 이쯤에서 이 정도를 하거든요. 네. 이 말이 초반에 나오더라고요.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을
네. 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고 사실은 매 순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뭔가를 마음속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제 자신이 유나 너 이제 40 넘었고 늦었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저한테. 근데 이제는 깨달은 거는 진짜 늦은 건 없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제 뇌가 어쨌든 우리도 동물이니까 네. 이 동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어디로 나가려고 하거나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거 위험해. 생존의 네, 위협이 되니까. 생존이 위협되고 또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게끔 뇌가 설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진짜 뭐 세렝게티에서 사는 게 아닌데 위험할 건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그래서- 사회가 세렝게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죽지는 않으니까 어. 그런데 뇌가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그 말을 자꾸 내 스스로 하게끔 설계했는데 거기에 자꾸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자신한테 계속 반기를 들면서 뭐가 늦었어 하면 되지.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만데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대표적으로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네. 시작했어도 괜찮은 거 뭐가 있어요? 사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대학을 갔을 때도 제가 영어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영어에 미쳐서 막 영어 혼자 독학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았고 저는 진짜 입으로 영어를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갔다 보니까 너무 늦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포자가 된 거예요. 20대 때. 영어를 그냥 포기했어요, 사실은. 학점은 잘 받았지만, 그냥 단어 외우고 이런 거는. 근데 말로 하고, 뭐 영어를 좀 더 제가 잘해보려고 습득하는 걸 포기했고, 그 포기의 경험이 나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되게 저를 후회하게 만들었던 게, 그때 당시 저랑 똑같은 출발선에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국제회의에서 통역하고 그러거든요. 동기들이 많겠다. 네, 그런 분들. 동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때 내가 영어를 열심히 했더라면 나도 분명히 지금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로스쿨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사법고시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제가 제일 어렵고 이러니까, 꼴찌도 했다면서 네, 로스쿨에서. 그냥 가자마자 꼴찌한 거예요. 가자마자 꼴찌해서, 아, 늦었구나. 이미 늦었는데 내가 여길 들어왔네. 후회하고 그랬지만, 거기선 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영어를 한번 포기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상위권으로 졸업했어요. 오.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쓰기 시작했을 때, 드라마를 쓴 게 몇 살 때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34, 5?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20대 초반부터 다들 보조작가도 하고 드라마 아카데미도 하고 그렇게 갈고 닦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힘든데. 네, 그런 사람도 입봉할까 말까인데 뭘 그렇게 또 굳이 그걸 하냐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 엄마부터 가족들도 다 해주신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 한 번 포기했던 것과 한 번 성취했던 경험이 저를 그래도 계속 해보자 네.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영어 같은 거, 저 네. 영어를 되게 잘했거든요, 심지어. 근데 아나운서하고 하니까 영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영어든 외국어, 저 일본어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또 어릴 때는 애들이 손이 많이 가니까 자꾸 밀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네. 뉴스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하다가, 내가 그때 영어랑 외국어를 10년 전부터 했으면, 그때는 이미 제가 10년 전에 제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미 늦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저의 조수빈 큐레이션이 글로벌해야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네. 근데 왜 그런 마음들 다 막느냐, 시작하고 싶은 마음 막느냐 생각해 봤더니 늘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좀 저 유튜브도 내가 좀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 본능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처럼 뭔가 나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할 거야. 어쩌면 좀 귀찮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막 자꾸 자기 자신을 막는데, 저도 유튜브 사실은 한 6, 7년 전에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이런 촬영이나 이런 거 너무 모르니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또 7, 8년 막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냥 그때 휴대폰 하나 놓고 했으면 지금 분명히 더 커져 있을 텐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유튜브가 블루오션이었죠. 그때는 진짜 하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되게 너무 좋았잖아요. 힘들어요. 네. 지금은 진짜 너무 진입장벽이 높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가 그렇게 완벽하려고들 하나 저 스스로도 포함해서
완벽한 준비라는 말 자체가 오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시작이 반인 거예요. 네. 아마존 같은 기업도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도 처음 개업했을 때 사진 같은 거 돌아다니잖아요. 너무 허름한 막 건물에서 진짜 컴퓨터 한 대 놓고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네. 대부분 뭔가를 이뤄냈지 계속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 준비만 하는 것 같아서 준비를 그만하셔라. 그만해. 멈춰라. 멈춰라. 네. 뭘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시작이요. 그냥 시작부터 해서. 네, 그게 준비인 것 같아요. 완벽한 준비는 시작이다. 라고 생각해줘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메리지 레드에서 봤는데 신입 변호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혼 변호사라는 것도 사실 저는 옛날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변호사들끼리도 네. 이혼 변호사는 조금 뭐랄까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예전에는 그레이드가 다르다. 맞아요. 기피하는 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거기서도 좀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네. 또 메리지 레드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이혼 변호사의 꽃을 피운 네. 만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한 게 큰 도움이 됐던 건가요, 그러면? 이혼도 사실은 제가 2012년에 변호사가 됐는데 다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정말로. 다 회피하는 거였고. 왜냐면 인간의 가장 네. 뭐랄까 가장 추악한 면을 보여줘야 맞아요. 되는 그런 그리고 변호사가 정신적으로 솔직히 힘들거든요. 옆에서 계속 안 좋은 위로도 얘기만 해드려야 되고, 부정적 얘기만 듣고, 정신과 의사분들처럼 좀 필요한 직업인데, 그때 뭔가 이 개념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때 대표님께서 이혼이라는 거는 광고도 해서는 안 되고,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광고 문구에 쓰이는 것도 굉장히 꺼려지던 시대였는데, 이혼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고 수요가 있는데 이혼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자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썼었고, 만화 시작할 때도 이혼 만화라기보다도 이혼을 예방하는 만화를 제가 할 수는 있는 거고. 예방했잖아요, 저를. 네, 그래서 사상을 좀 전환하면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면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 완벽하게 준비해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직 늦었다는 말, 이거는 이미 늦었다는 말보다 더 나쁘다. 네네. 완벽해질 때까지는 계속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 네. 이 말 너무 좋더라고요. 네.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텐데 완벽한 준비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완벽한 준비를 하고 뭔가를 시작하는 날은 우리 짧은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이 제가 머리를 관통했던 게, 아, 맞아. 완벽한 때까지 완벽해지는 게 없잖아. 완벽해질 수가 있나? 네, 없죠. 예. 진짜 불가능하고 계속 준비만 하시면 진짜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준비를 해도 부족하고 계속 새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시작을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6, 7년 전에 뭐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쯤에는 더 많은 새로운 보완점들을 찾았을 텐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저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 막 브이로그도 올렸다가 자동차 리뷰도 했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해를 못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그때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고 유튜브 한 게 되게 후회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생각이 달라져서 그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 시작해서 다행이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물론 더 커졌으면 좋았겠지만 네.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제가 계속 전략을 수정하면서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버 버튼도 받으실 수 있었고 제가 그때 몇 년 전에도 유튜브 시작하실 때도 막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완전 빈둥이. 네, 진짜 옛날부터 봤는데 그냥 그런 게 진짜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때 핸드폰 하나 들고 했거든요. 다 그때는 그렇게 시작하신 그런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어떨 땐 부끄럽기도 해요. 그렇게 나의 못난 흑역사가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네. 부끄러울 땐 어떻게 너무 갑자기 준비 안 하고 시작하면 네. 특히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부끄러운 모습이 남잖아요. 네. 저는 아마 아나운서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남을 수 있잖아요. 흑역사가. 근데 그냥 그걸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면 그만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전에 원래 재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메이크업을 못 받고 와요. 진짜 큰일 났다. 완전 쩔어서 가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전 재판이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메이크업을 받고 올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신승리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흔적이지. 나만 나를 예뻐해주면 되지. 그렇게 혼자 계속 정신승리를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찔렸던 게 우리 최윤아 작가님이 책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원래다. 네네. 강원래시 아니고 원래다. 네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원래를 네. 성장을 막는 부적이라고 네네. 딱 칭하셨던데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제가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저의 주변 사람들이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너가 잘하는 걸 해야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예를 들면 동창회에 갔어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러면 다들 원래 금수저였을걸? 확실한 증거도 없는 팩트인지도 모르는 얘기에 그냥 원래를 다 갖다 붙이면 마법처럼 그게 뭐 사실인 것처럼 돼요. 원래 쟤 그랬을걸? 뭐 원래 유나는 원래 말 잘했을걸? 네. 변호사 쉽게 됐을걸? 네네. 조수빈은 원래 예뻤을걸? 맞아요. 원래 예쁘셨지만 제가 뭐 예를 들면 드라마 작가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 유나는 글쓰기를 잘했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글쓰기 대회에서 상도 받고 했을 거야. 맞아. 이런 거죠.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능이 다 못 쓰죠. 네. 근데 원래 재능이 있었던 것을 자기가 꾸준히 키워왔거나 원래 재능이 없었지만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했거나 어쨌든 뭔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보면 원래라는 말에 다 반박한 사람들이지 원래 생긴 대로 원래 주어진 대로 원래 갖고 태어난 대로만 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찔렸던 게 제가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막 좋은 경력을 쌓아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저 나름대로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특히 아버지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갔거든요. 네. 제가 원래 고대, 법대랑 아주대 의대 붙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아나운서가 되게 네. 꿈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 너무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서울대 갔는데 부모님이 싫어한다는 게 네. 좀 얼핏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인문대는 가도 원래 취직 안 된다. 그때도 이미 네. 이제 약간 전문직에 대한 뭐 친구들 로스쿨 많이 가고 그랬는데 원래 안 돼. 또 제가 아나운서 하고 싶다고 할 때도 아빠가 야 아나운서는 그 원래 내정되어 있지 않나? 원래 좀 잘 사는 집 딸들이 되지 않나? 막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게 내 머리에 박혀가지고 네. 저도 많은 결정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와서 뭐 원래 안 되지 이제 막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이 막 우리는 지금 사실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해볼 수는 세상이 있죠. 됐고 노출도 되게 잘 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뭐 사실 방송 출연하는 게 되게 어려운 네네. 일이었는데 그쵸? 네. 지금은 뭐 자기가 켜서 채널 만들면 네.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실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한테 이제 원래라고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그거는 내 성장을 내가 막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늦었다랑 원래랑 그거 두 개만 안 해도 완전히 신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네. 뭐든지 뭔가 다 이룬 사람들 보면 뭔가는 노력을 했다. 네. 저는 또 그 책에서 반가웠던 게 유나 씨가 저보다 어리지만은 그래도 나이대가 뭐 그래도 좀 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원래 시간이 너무 없어. 원래 일하고 애기 키우고 네. 하니까 시간이 진짜 없다가 마흔이 넘고서야 좀 시간이 생겼고 네네. 그때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생각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네. 너무 저랑 비슷한 거예요. 네. 오히려 저도 20대 때는 아나운서도 9시 앵커 하면서 진짜 막 쫙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30대는 결혼 출산하면서 한 10년은 진짜 내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그냥 제가 죽지 못해서 맞아요. 하루를 연명했는데 저도 한 40 넘으니까 애들도 이제 자기 뭐 의사 표현하고 요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저는 동시대 사는 비슷한 또래 여자분들이 맞아요. 있으면 좋겠다. 진짜 30대가 진짜 힘들고 여성분들의 아이를 그때 많이 낳으시니까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조차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그 30대가 너무너무 바쁜 걸로 따지면 한 5년 정도거든요. 네. 아이가 이제 한 그래도 5살이 되면 맞아요. 좀 낫잖아요. 그 5년 정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한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을까? 나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책을 내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네. 정말 다 아이들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와서. 최근에 제가 강의가 하나 들었었는데요. 네. 저보고 브랜딩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그 제안을 받고 좀 놀랐었어요. 네. 난 브랜딩하는 사람이 아닌데? 난 네. 방송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할 게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아나운서도 했다가 요즘은 교수도 하고 좀 다른 일도 하거든요. 뭐 엄마, 그러니까 주부니까. 네. 각각의 어떨 때는 내가 한 우물을 못 파고 이것저것 다 하는 느낌인 거예요. 어떨 네. 때 뉴스 했다가 어떨 때 유튜브에서 까불까불 했다가 너무 다른 모습에서 내가 브랜딩이 있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강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나한테 이런 강의 제안이 온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맞아. 내가 각자 다른 탈을 쓰고 다른 역할을 했지만 뭔가 그걸 관통하는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왜냐면 유튜브나 뉴스나 여러 가지 활동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나 무대는 다르지만 네. 거기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게 바뀐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스티브 잡스도 커넥터 다츠라고 그래가지고 네, 각각의 네. 찍고 있는 점을 이으면 네. 인생이 된다고도 하고 저는 무슨 표현 썼냐면 내가 그동안 구슬 하나하나씩을 갖고 있다가 그거를 하나로 꿰면 진주 목걸이가 되잖아요. 네. 목걸이가 되면 그게 브랜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꿈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꾸어야 한다. 네. 저는 이게 제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이해를 네. 했는데 맞을까요? 네. 이게 지금 세상에 어쩌면 좀 적합하기도 하고, 이제 꿈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와중에 어떤 강사님이 만든 영상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꿈을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목걸이로 꿰내고 음. 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선으로 연결하고 이게 결국은 문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길고 좀 더 관통하는 어떤 꿈을 꾸면 너무 인생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강연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내 꿈에 대해서 또 정의할 수 있게 그래서 되셨잖아요. 완벽한 준비는 못했지만 네. 일단 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난 원래 브랜딩 하는 사람 아니니까 왜 하면서 나한테 거절했으면 바른 말 고운 말 할게요. 네, 이런 생각을 못 하셨을 거고 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또 엄청 큰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열어놓고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게 꿰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고 저도 요즘에 사람들이 변호사랑 드라마 작가는 너무너무 다른 일 아니에요? 자, 극과 극의 일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일이 좀 다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변호사도 사실 이혼 변호사기 때문에 이게 원고랑 피고가 결국은 너무 달라서 싸우고 달라서 헤어지고 이렇게 이별하는 그런 걸 도와드리는 일인데 드라마를 쓰다 보니까 드라마는 결국 감정이고 갈등이고 맞아요. 캐릭터의 다름을 어떻게 묘사하고 이걸 어떻게 연대해 나가느냐에 대한 그런 서사거든요. 캐릭터가 다양해 재밌잖아요. 네. 또. 그래서 결국은 다름을 이해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수빈 큐레이션이니까 제 경험도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브랜딩 강연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네. 나는 나한테 뭐 방송 얘기나 뭐 말하기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강의를 끝내 너무너무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나는 브랜딩 한다고 생각하고 산 건 아닌데 네. 이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내가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을 떠나서 조수빈 하면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 뭐 꼭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네.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20대 때는 저희가 경험이 없잖아요. 네. 사회에 나와서 막 이렇게 적응하는 시기잖아요. 저도 네. 취직을 일찍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닥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유나 씨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40대, 뭐 50대가 지나가면은 이것저것 하던 거를 한 차원 넘어서 좀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내가 발전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특히 변호사나 아나운서처럼 딱 직업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업하고 자기의 브랜드를 일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 말이 맞을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직업의 가치이기도 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직업 나는 제가 사실 그랬는데 제가 그 아까 유튜브 얘기를 한 게 유튜브를 할 때 그러니까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가 7, 8년 전에는 그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문직의 유튜브를 하면 굉장히 관종 같아. 네, 이미지가 깨지고 네. 관종 같고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작했던 뭐 닥터 프렌즈라든지 이런 선구자분들 전문직이지만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 지금 막 100만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딱 직업을 단어로 꾸면 거기 갇혀버려서 인생이 너무 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마음 한켠에는 유튜브를 시작 계속 못한 게 약간 네. 찜찜하게 나오고 계속 있고 언젠가는 하겠다.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옛날에 만약에 변호사를 하면 네네. 한우물만 파라는 게 저희 부모 세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전문가가 된다. 네. 근데 작가도 하셨잖아요. 또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우물만 파라는 게 지금은 통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아나운서들도 예전에 아나운서는 연기를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면 자기 본업이나 잘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악플이 달리거든요. 어, 두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는 변호사 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렇게 다루는데 눈을 돌린다. 이런 댓글이 있고 두 번째는 약간 드라마 쓰는 것 때문에 변호사업에 집중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둘 다 너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진짜 로펌을 지금 직원이 네. 9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다 소송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사실 변호사는 네. 상담이 제 얼굴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대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상담을 해요. 그리고 9 to 6나 7까지는 사무실에서 본업을 하는 거고 저는 그 외적인 본업 외적인 시간에 저를 또 더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문 직종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시간을 막 본업에서 많이 빼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드라마 쓰느라고 본업에 소홀하지 않냐 했을 때 제일 억울한 부분인 거고. 근데 결국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게 본업 외적인 시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적다고 생각하면 적어요. 뭐, 애 재워놓고 2시간, 뭐, 주말에 몇 시간. 근데 그거를 합쳐보면은 진짜 많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드라마를 쓸 때도 뭐, 바짝 집중해서 사실 제가 본업이 없었더라면 1, 2년이면 좀 더 이게 끌어올라갔을 수도 있고, 좀 더 레벨이 좀 성장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본업에 시간을 써야 되고, 아이들한테 시간 써야 되니까, 그 외적으로 시간을 그냥 차곡차곡 쌓는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꿈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당장 막 하루 종일 시간이 안 되면 쌓으시면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유나 씨 직업은 변호사, 저는 아나운서. 네. 그게 본업같이 보여지잖아요. 뭐 사회적인 본업인 거고 내 인생으로 틀을 넓히면 엄마가 내 본업인 것도 맞아요. 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막 아이들 가르치면은 선생님이 본업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탈을 자꾸 바꿔 써야 되는데 네. 남들이 보는 내 모습에 나를 꼭 가둬야 되나 그리고 네. 냉정한 사실은 저도 이제 쭉 살아보니까요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하더라고요. 네. 한 가지를 똑바로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을 특출나게 잘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네. 다른 것도 잘하지, 이거는 좀 대충 하고, 이거는 막 힘쓰고, 이렇게 되는 성격이 아니니까, 네.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해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우리 아나운서 선배님이 네. 뭐 수십 년 다녔던 분이 뉴스 잘하는 애들이 예능도 잘해. 예능 잘하는 애들이 뭐 교양도 잘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 하는 거 하나 보면 네. 다른 장르도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네. 그게 그 뉴스냐 예능이냐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네. 그렇더라고, 저는. 뭐 변호사라면 소송 잘하시는 분들이 네. 뭐 글을 쓸 때도 더 똑부러지게 쓰지. 네. 뭐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살림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가족 잘 네. 챙기는 분들도 많고. 그게 어쩌면 뭐 남들과 다른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를 쌓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나 씨도 바쁘고 저도 바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언젠가부터 바쁘다는 생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네.
유나 씨도 그렇다면서요. 맞아요. 네. 너무 저만 보면 사람들이 바쁘시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저도 그 물어봤을 때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보면 다 얘기하시니까 네. 저도 자꾸 거기 갇히는 거예요. 맞아, 나는 바빠. 아, 난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해.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스물스물 오면서 네. 또 제 자신을 방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안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누가 요즘에 저한테 바쁘시죠? 그러면 아니요, 저 진짜 안 바빠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듣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럼 저의 뇌가 너 안 바쁘구나. 아, 맞아.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네. 제일 먼저 듣는. 네. 네. 이제 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너 안 바빠. 너 충분히 시간 있고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제가 또 그렇게 바쁜가 했을 때 잠을 줄이거나 뭐 밥을 못 먹으면 진짜 바쁜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그래요? 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 진짜 많이 자요. 2시간 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민망할 정도로 많이 자서 8, 9시간씩 자거든요. 피부가 좋아요. 정말 많이 자요. 파리가 미끄러질 것 같아요. 아, 많이 주무시는구나. 네, 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 그냥 좀 그렇게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많이 안 자면은 저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이 자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바빠 때 보이니까. 네, 못잘 너무 거라고. 많은 일을 하니까. 몇 시간 자, 아. 잠이 중요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저도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내가 어떻게 멀티태스킹을 하는지 좀 꿀팁을 공유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빈동님들도 본인이 바빠서 못해. 나 원래 네. 이게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사실, 가장 그 분기점이 됐던 게 아이 낳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아시지만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화장실 가고 싶다 못 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의 시간이 남에게 종속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고, 거기다가 출근도 해야 되니까, 저도 제가 바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 나 바쁘게 살았지. 근데 내가 바쁘지 않았다면 이 정도도 살고 있었을까 생각 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바쁘지 않는다면 뭐 했을까? 그냥 멍 때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유튜브는 누가 나를 고용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벌리는 거잖아요. 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맨날 뭐 이렇게 일을 벌려서 하냐 하시는데 오히려 그 유튜브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미술을 다루면 미술 공부를 하고 우리 유나 씨처럼 책을 내가 작가를 네. 만난다면 내가 책 한 권 더 읽었잖아요. 네. 아마 유나 씨도 드라마 쓰기 위해서 네. 바쁘기 위해서 더 본인의 공부라든가 그런 개발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누가 뭐를 막 뺏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악착같이 그거를 쥐려고 하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시간을 사실 아이가 뺏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간을 계속 그 맘대로 아이한테 못하는 거죠. 드려야 되고 진짜 마음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만큼은 엄청나게 몰입을 하려고 몰입해서, 하는 똑같은 1시간인데 아이 낳기 전에 1시간이었으면 일단 1시간 좀 워밍업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뭘 한다거나 이런 네. 워밍업의 시간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부터는 그 워밍업 워밍업 안 해, 바로. 네, 뭐든 바로 온앤오프. 네, 그냥 시간이 또 언제 주어질지 모르고 있을 때 하자. 그렇게 저를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뇌가 또 바뀌었겠죠?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바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는 네. 게 저도 이 부분 읽다가 사실 제가 지금은 드라이하게 얘기하지만 약간 눈물이 날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방송이 는 게 네네. 아이 낳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방송할 때 NG를 거의 안 냈어. 왜냐면 애 데리러 가야 되니까 애 재우러 가야 되니까.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제적인 네. 몰입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오히려 저를 되게 어떤 실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의 어떤 그 그릇을 되게 키웠다고 해야 되나? 네. 똑같은 시간을 쓸 때 네. 몰입도가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아기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이 아이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세상에 데려다 놨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애를 위해서 그 외 시간들은 그냥 진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고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거는 안 해보면은 모르는 정말 초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뭐 젊은 층에서는 아이 낳는 거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이 낳으면 자기 커리어도 못 이을 것 같고 네. 먹고 사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런데 네. 저는
가능하다면 네. 출산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아이가 생기면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많이 벌고 맞아요. 일도 더 잘해. 왜냐면 우리는 지금 돈 벌어가야 되잖아.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네. 몸도 힘들고 이게 힘들지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닌데 너무너무 힘든데 결국은 아이도 아이인데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막 그걸 더 하고 싶어지고 욕망 같은 게 생기고 경제적인 능력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90명, 마인드가. 모펌 90명이면 대기업이네.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그렇거든요. 그 직원분들도 월급을 드려야 되잖아요. 챙겨야지. 네, 그 아이도 제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없던 능력도 계속 생기게 되고 최윤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와.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 하는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나의 어떤 뭐 성향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네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을 때 스트레스를 저도 받잖아요. 물론 받지만 이것이 내가 나의 캐파가 커지고 있는 증거라고 네. 생각하는 것도 이 마인드 세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윤아 변호사, 작가, 엄마의 그 시간 관리 디테일하게 알려달라 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빈민들이. 신박했던 게 24시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인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신다고요? 네. 어떻게요? 일단은 일하는 시간, 네. 그리고 내 성장을 위한 시간, 회복을 위한 시간, 이렇게 좀 나누는 편인데, 일은 정말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 내가 네. 돈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일들. 네. 그런 거 일을 위한 시간인 거고, 회복은 뭐 수면 시간, 뭐 힐링 타임, 이런 운동하는 것들이고, 시간. 예, 성장은 진짜 뭐 하루에 1시간 될 때도 있고, 하루에 10초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또 갑자기 운이 좋아서 한 5시간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런 시간을 매일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성장을 위해서 뭘 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짧게 한 날도, 아, 나 오늘 내 성장을 위해서 이것밖에 못 썼어 하면서 막 나를 괴롭히거나, 아, 내가 그럼 그렇지 뭐 막 이러고 자책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오늘 조금밖에 못했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서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넘어가고, 내일 1시간 하면 또 더 행복해지고, 3시간 하면 더 좋고, 이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마일리지를 근데 쌓아왔어요. 대한민국 문화가 본인 자꾸 자책하는 네. 문화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우리가 네. 배우고, 가스라이팅 당했어. 네, 해야 되는 것처럼 자책을 계속 습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박하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우리 시간을 관리하잖아요. 이렇게 세 구다리를 나눠서. 네. 근데 이게 우리는 현재를 바꾼다. 또 나아가서 미래의 나를 바꾼다 생각하자 시간 관리가. 근데 네. 과거의 시간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네. 헤르미온느예요? 아니, 진짜 40이 넘어서 깨달은 건데, 좀, 그때는 되게 안 좋게 기억됐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육아 얘기했지만, 그때 솔직히, 아, 나는 시간을 쌓고 있어. 나는 미래를 위해서 가고 있어.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진짜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하죠. 저도 죽지 못해 살았거든요.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성장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쌓고 성취를 이루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는 그 과거의 기억마저 다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제가 이제 막 성취를 이루신 분들을 간혹 만나면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뭐 쌀 한 푼에도 살 정도 없을 정도로 고민을 했던 그런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때는 되게 괴로우셨을 텐데 본인이 열심히 살고 그것을 기억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시간까지 바꿨구나. 이런 깨달음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에 로스쿨 꼴찌했던 거. 네. 뭐 이렇게 책에 보면 실패했던 일화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주저앉았다면 지금 네. 최윤아 작가의 모습이 없었을 테니까 네. 그냥 실패한 기억으로 끝났을 텐데 맞아요.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해서 현재와 미래를 바꾸니까 네. 과거의 색깔까지도 바뀌어지더라. 네. 어. 너무 완벽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저는 네. 다른 책에서 못 봤던 시각이어서 되게 놀랐어요. 네,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 건데, 제가 영어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를 포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그냥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눌러 앉았기 때문에 지금 또 어디 가면은 해외여행 가도 친구들이 유나야 너 영어 전공했잖아 너가 얘기해 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가거든요. 한 번도 그걸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네. 여전히. 근데 아직도 숙제로 갖고 있고 나중에 열심히 다시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네. 그런 것처럼 내 과거를 결국 바꾸는 거는 내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키우고 하면서 이걸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 개업 초반에도 사실 제가 좀 개업을 일찍 했어요. 어디서 막 얘기한 적 별로 없는데 뭔가 그때 개업할 때 벌써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고 뭔가 취업 안 돼서 개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나이였어요. 20대 후반에 개업을 했으니까. 근데 개업했을 때 매일 울었거든요, 솔직히. 육아 때만큼 죽지 못해 사는 날들이 왜 울어? 그때 진짜 매일 울고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아니, 이혼 변호사는 왠지 좀 나이도 있고 맞아요. 노련해야지 내가 맡길 것 같거든요. 네, 연차도 되게 적었지만 너무 패기만 있었던 게 아닌가 스스로 후회도 했고 근데 그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거든요. 블로그에 글도 진짜 매일 썼고 메리지 레드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마케팅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저를 얘네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있던 나서 나를 살려내는 거죠. 네. 나의 노력이.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고, 지금 개업한 지 10몇 년이 됐고, 직원분들이 90명이 넘는 회사가 되었지만, 그때 내가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진짜로 없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억을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힘든 분들이 진짜 이 영상을 본다면, 막 정말 뻔한 어쩌면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얘기이지만, 지금의 시간을 매일 진짜 하루하루 축적해서, 내가 만족할 만큼 살면 분명히 진짜 보상이 따른다고. 최악의 과거까지도 좋았던 과거가 된다.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자신이, 그때는 울었지만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어디서. 야, 나 그때 개업했을 때 내가 막 셔터 내리고 올리고 직원도 없어가지고 내가 커피 타서 의뢰인분 드리고 1층에서 누가 막 변호사 사무실 찾고 있으면 괜히 한번 말 걸어보고 그랬다? 이게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나의 과거의 시간까지 네. 바꾸도록 시간을 잘 써야 되잖아요. 최고로 시간을 잘 쓰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추천하셨어요. 네. 사실 글쓰기가 원래 뭐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만의 향유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회사를 개업했을 때도 글쓰기가 저를 살려내고, 회사를 키워내고, 그리고 정말 감히 제가 상상도 못했던 드라마 작가가 되었고. 2024년 연기대상 굿 파트너 네. 장나라. 진짜 어떻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네. 이 모든 것이 글쓰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너무 힘들거나 괴로울 때, 막 너무 엄마로서 부족한 것 같고, 막 육아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도 그냥 혼자 일기라도 쓰면은. 그러면 하루에 괜찮아요. 얼마씩 시간 내셔서 쓴 거예요? 그때 진짜 바쁠 때는 30분에서 1시간도 감사할 정도였고, 지금은 그래도 애 재워놓고 2-3시간씩 쓰고, 주말에도 지금 또 많이 직업이 쓰고. 또 그쪽으로 네. 됐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 뭐 블로그에 쓰거나 이럴 때는 드라마 작가가 된 모습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드라마 작가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항상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예, 뭔가 그냥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글을 썼는데 누가 그걸 읽고, 옛날에 싸이월드 저희 시절에 했었잖아요. 누가 우리 막, 옛날 사람들이 싸이월드에 글 썼는데 누가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 글쓰기 좋아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2024년에 저희가 자료 영상 나가고 있는데 장나라 씨가 네. 연기 대상을 수상했잖아요. 네. 그리고 장나라 씨를 어떻게 보면은 뭐 캐스팅했다고 해야 되나 만나신 거잖아. 이렇게 네. 일하는 관계로 어마어마한 그런 네.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너무 비현실적이고, 네. 저희 어렸을 때, 지금도 당연히 탑스타시지만,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쵸, 스타셨잖아요. 맞아요. TV만 틀면 나왔고. 그래서 모두의 기억에 톱스타였던 사람이고, 톱스타인 사람인데, 제가 만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변호사님 캐스팅, 장나라 배우님 캐스팅 됐습니다.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네, 라고 들었을 때, 진짜, 심장이 멎고,
집에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막 남편한테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가는 날에는 가슴 내가 두고 네.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지금 장나라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맞나? 하고 대본 리딩 잘해 갔는데 제 옆자리에 제 최유나 이렇게 써 있고 명패 같은 게 옆에 장나라 써 있는데 빈자리를 보고 있는데 진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장나라 씨 옆에 앉은 분 옆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곧 여기 배우님이 앉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설렜죠, 진짜. 그리고 와. 좀 있다가 어그부츠를 신으신 배우님이 저기서 도착해서 문이 열리네요. 네. 그녀가 네, 들어오죠. 진짜 후광이 보이고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진짜 한 편의 영화 같네요. 맞아요. 1시간씩, 뭐 1시간도 못 썼던 네. 글쓰기가 드라마 작가로 사실 편성이 되고도 혹시라도 시청률이 안 나오거나 이제 조마조마하잖아요. 네. 근데 반응도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모르고 뭐 진짜 시작을 했었던 일이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 무게감이 스태프분들 너무 많고 막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시고 투자도 진짜 많이 받아야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드라마가.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게. 걱정이 진짜 많이 되기 시작했고 일부 시청률 나오는 날에는 그냥 1초도 못 잤어요. 되게 오랜만에 1초도 못 자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네. 그때 대운이 터지셨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두의 꿈이 만났는지 그날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진짜 근데 행복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나 씨는 글쓰기를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했는데 네. 나는 뭐를 했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매일 하려고 네. 하는데 뭐 저도 인생 바꿀 수 있을까요? 운동을 바꿀 수 있나? 아 운동 진짜 운동이야말로 시간을 정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진짜 못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지금 해놓은 사람과 안 해놓은 사람의 노후의 시간은 진짜 지금은 큰 차이 별로 없는 것 차원이 같은데. 너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많이 들어서 이제 어른분들한테도 많이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전 진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나중에 60, 70대가 되시면은 그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버시게 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외모적인 것보다는 외모도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근데 외모적인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사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우리 시간을 아껴야 된다, 바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운동을 할 때는 딱 핸드폰 끄고 그 시간은 나한테 막 집중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머리를 한번 그 청소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네. 아까 24시간을 3번을 나눈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 나누는 그 사이에 운동이 있거든요. 10분만 진짜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도 네. 뭔가 다시 하루를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이 저한테는 글쓰기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나 씨한테는. 근데 이제 저도 네. 너무 필요성을 절감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제일 요즘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저도 아나운서로서 뉴스를 많이 진행했었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뉴스도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맨날 사람 죽고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운동을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그랬던 것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는 했었는데 아이 낳고 한참 끊어졌었죠. 운동이라는 게 한 번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되는 거 같죠. 네.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는 좀 횟수가 늘어나다가 네. 재작년부터는 아예 매일 하자. 매일 하세요, 지금? 그냥 양치질 하는 거랑 똑같다. 양치질을 대단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네. 그것처럼 운동이 화장실 가는 거랑 양치질 하는 행위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운동 가게 되더라고요. 네. 안 가면 이제 들어온 것 같고. 아, 저도 진짜 올해는 사실 1년 내내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막 주 5회 이렇게 가고 했었어요. 근데 또 자꾸 옛날에 제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쵸. 거예요. 그래도 올해 가장 큰 성과는 뭐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네. 안 간 적은 없으니까 처음으로 좀 재미를 느꼈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좀 더 이거를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북이 등껍질 드셨다는 등만 네, 거북이에요. 피드 네. 보고 엄청 자극받았어요. 근데 저도 막 굉장히 요새 몸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자꾸 상상해 보는 거죠. 나의 모습을. 제가 최근에
행사 사회를 보러 갔다가 그날 그 최정원 씨라고 뮤지컬 배우가 네, 나오셨는데 그분이 등이 다 파인 드레스를 입고 제 앞으로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거북이 등껍질 수준이 아니라 진짜 다비드 조각상 뒤로 아, 진짜 진짜. 일부러 플라스틱으로 조각을 하려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음. 자잘한 선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또 훨씬 위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날 너무 힘든데도 저 운동하러 갔어요. 그걸 아. 보고. 근데 그 근육이 왜 존경스러웠냐면 그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드라마 대본도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의 힘. 네. 시간의 힘은 가장 따라잡을 수 있지만 가장 따라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네. 근육,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을 목표로 제가 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그러면 다 알죠. 다 아는 내용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마감을 정하고 일정을 적고 네. 자잘한 일은 그때그때 처리한다. 네. 하나씩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뭐 마감 정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저는 진짜 되게 단기적인 마감도 그때그때 막 정해요. 예를 들면은 배달 음식 시켜놓고 그 배달 음식 올 때까지 다 하자. 이런 마음. 뭐 이따가 애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눈이 왔으니까 뭐 눈 보러 가기 위해서 7시까지 이거 다 하자. 근데 그게 안 지켜질 때도 당연히 많아요. 근데 안 지켜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 마감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몰입하는 게 있으니까 설사 못했으면 그냥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매 순간 자꾸 언제까지 하자 막 너무 무리하게 잡지는 않지만 그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마감을 계속 정하고 진짜 살다 보면 자잘자잘한 것들 특히 엄마들은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애 학원비 보내고 뭐 저는 그냥 바로 네, 보내요. 저도. 그냥 진짜 1초 막 생각을 하는 순간 네. 길어지고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진짜 작은 것들은 다 그냥 어떻게 되든 괜찮다. 마음을 비우고 좀 털털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신혼 때는 막 가계부도 쓰고요. 이렇게 네. 좀 모아놨다가 딱 앉아가지고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밀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돈 내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네, 그럼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얼마 썼는지도 모르지만 맞아요.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 네, 내가 거기에다 시간을 쏟기보다는 맞아요. 집중할 일. 돈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네. 그걸 안 내려고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목이 마일리지 아워라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쌓아간다는 뜻으로 네, 제목을 아주 잡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내가 자꾸 보다 보면 나는 그걸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남들의 기준을 계속 좀 인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야 하는 진짜 2가지, 3가지 정도만 정해놓고 그거 말고는 그냥 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득도하셨어요. 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되게 심플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네.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언제 딱 끊어지냐면 번아웃이 와요. 네, 그리고 특히 살다 보면은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 네, 그 감정이 전 살아보니까 제일 저를 괴롭게 했거든요. 네, 네, 어떠세요? 저는 제가 뭐 개인사니까 다 말할 순 없지만 저는 진짜 그런 감정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었거든요. 네. 저는 32쯤에 네. 그때 제일 좀 심하게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족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자기 중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은 저도 불행하게 생각하려면 끝도 없는 게 제가 뭐 1년에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고 그런 날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호캉스도 못 가고. 십몇 년 동안 못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SNS를 보면은 네. 막 해외여행 간 사람들 보면 나는 이런 데도 못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행하잖아요. 옆집 남편은 잘해주던데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나는 진짜 중요한 거는
나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뭘 잘하고 싶어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뭘 잘하려면은 이걸 다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싶어서 내가 시간 쓰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 너는 그렇게 살아서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래도 너를 위한 힐링 타임을 좀 가져야지 하면 옛날에 30대 초반에는 맞아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나 진짜 행복한 거 맞나? 이랬더라면 지금은 겉으로는 그러게 힐링 타임 가져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난 이미 괜찮다. 난 지금으로 너무 충분하고 행복하고 힐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이 재밌다. 라고 생각을 일이 해버려요. 쉬는 시간이다. 네, 일이 힐링인데 뭘 굳이 또 힐링 타임을 저는 갖지? 유튜브 하는 시간이 진짜 쉬는 시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일이 힐링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계가 아니다 네, 보니까 스트레스는 좀 받죠. 쉬어가긴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쉬긴 쉬죠? 네, 그럼요. 저 네. 말씀드렸다시피 8, 9시간 자기도 하고 쉬는 게 이제 육아가 애들이 너무 크니까 육아 자체도 이제 힐링이 돼버렸고 아이들이 막 너무 예쁜 말들을 막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힐링이고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사무실에서 예술의 전당이 가까워가지고 뭐 갑자기 의뢰인분이 못 오시거나 뭐 상담자가 노쇼하거나 이러면은 되게 퀵하게 미술관 갔다 오고 빨리. 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저도 25부터 제가 일을 했거든요. 네. 4살, 5살 때부터 일을 했고 9시 뉴스는 27에 됐고 30 되자마자 결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쉬는 시간이 없었고 늘 제가 뉴스를 많이 했잖아요. 데일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외국을 많이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나만 왠지 도태되는 느낌 있죠. 네. 뭔가 촌스러운 느낌. 맞아요. 저는 아직 파리도 못 가봤고 뉴욕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떨 땐 억울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사를 많이 하니까 지방에 되게 특이한 데를 의외로 많이 갔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돈 주고 가려고 했으면 가보기 어려웠을 네. 텐데 최근에도 제가 화엄사 행사를 갔는데 네. 그걸 일로 갔다고 생각했으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막 시간 쫓겨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물론 아이들이 좀 크니까 좀 일찍 가서 절도 둘러보고 지리산 근처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뉴욕이나 파리는 못 가봤지만 나만큼 국내 속속들이 특이한 데 여행해본 사람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없을 거예요. 그것도 힐링 타임이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빠봐야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책에도 이제 선순환이라고 제가 표현해 놓은 게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뭐 바빠서 어디 못 가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 간 김에 뭐 여행을 하고 힐링을 하고 하면 솔직히 파리나 화엄사나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다르면 그냥 파리는 나 에펠탑 한 번도 못 봤어. 에펠탑 진짜 가보시면은 화엄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의 어떤 기준들에 계속 나를 비교하면 네. 그냥 불행해질 일만 남은 거라서. 예,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여행사에서 협찬해 주시면 제가 일할 겸 여행할 겸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가보고 같이. 싶긴 합니다. 제가 요즘에 교수가 됐어요. 용인에 있는 학교인데 네. 가는데 제 운전 실력이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날은 3시간을 길에서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만 봐서 어떨 때는 제가 대리기사를 그냥 불러요. 왜냐면 돈이 물론 들지만 맨날 네. 그럴 순 없지만 돈이 들긴 하는데 살다 보니까 시간하고 돈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전 차라리 시간을 선택하는 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이 운전하실 때 뒤에 앉아가지고 뭐 원고를 쓰거나 아니면 네. 우리 PD들이랑 통화를 하거나 네. 뭐 저도 매니저랑 통화할 일이 많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잖아요. 차라리 네. 그 시간에 업무를 보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하니까 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3시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차 안에서. 네. 진짜 길죠.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되게 동선도 많고 네. 바쁠 것 같단 말이에요. 주로 토막 시간에 하는 뭐 짬짬이 할 것 같아요. 잠만 네. 자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동 시간이 긴 때가 많거든요. 지방 재판 갈 때도 있고,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도 되게 길었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워낙 이렇게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 스토리 같은 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메리지 레드 만화도 사실 메리지 레드라는 말 자체를 제가 도로에서 생각한 거거든요. 도로에서 이렇게 신호등이 켜지는 걸 보면서 우리 관계에도 저렇게 빨간색이 좀 켜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출퇴근 시간이 길지 않았더라면 못했을 생각일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을 정립하실 거면, 이 시간이 나한테 뭘 해야 도움이 되냐, 그냥 쉬어야 도움이 되는 날도 있고, 멍 때리는 게 나한테 효율적인 날도 있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것들을 정해두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북 정말 많이 듣고 제가 담고 싶고 좋아하는 분들의 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약간 제 몸에 이렇게 씌워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또 다음 주부터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금방 또 체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디오북 너무 좋아하고 영어도 틈틈이 듣기라도 하면은 듣기, 그쵸. 네, 영어 방송 같은 거 들을 때도 있고, 맞아. 그냥 노래 저도 부를 그래요. 때도 있고, 막 쓰려고 해요, 시간을. 저는 맥인 켈리라는 외국 앵커를 되게 좋아해서 네. 그분이 발음이 되게 정확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분이 약간 스펙이 저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도 언젠가 이런 그 로드를 밟고 싶고 그래서 맥인 켈리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차에서 최근에 칼 융에 빠진 거예요. 칼 융 검색하면 되게 많은 영상들이 네. 있거든요. 하나 듣다 보고 재밌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칼 융의 지혜가 나에게 쫙 흡수되는 느낌? 네. 예. 그게 막 끌어당김의 법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내가 이렇게 한 번도 칼융에 대한 종이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차 안에서만 들었어도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놀랍더라고요.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간의 정립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표현 써도 되냐면 제잘제잘 잘하시고 네. 근데 책에 보면 뇌가 계속 제잘제잘 거리면 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다라고들 해요. 네. 그게 무슨 생각이 많으면 네, 이제 네. 자꾸 안 좋은 쪽 생각하게 된다는 건데 굉장히 긍정적이시잖아요. 네.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타고나길 긍정적인 사람은 완전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어쩔 땐 좀 시니컬하고 생각도 진짜 많고 제가 어쩔 때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너무 막 자기 전에 생각이 많으니까 이렇게 임면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2시간 최소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서 정말 사실 그 제 배우자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학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뭔가 보면서 가끔은 좀 킹받다가도 가끔은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싶잖아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꾸 학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깊은 의미를 막 파헤치기보다는 일상에서 그냥 차라리 잘 심플하게. 됐다. 오히려 좋지.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딱 안 되면 그냥 오히려 잘 됐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오히려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힐링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싫고 오히려가 좋다? 네. 원래는 진짜 싫어하고 오히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잘 됐다라는 말이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한테 오늘 만약에 제가 너무너무 막 영상 촬영을 하는데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옛날 같으면 진짜 최윤아 진짜 왜 그거밖에 못했어 했다면 뭐 오히려 잘 됐지 뭐 또 괜히 너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좀 못해야 또 훨씬 더 재미있게 보일 수도 있고 나의 빈틈 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냥 다 정신승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되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단어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매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서 1시간씩 글을 썼는데 드라마 작고 대성공, 데뷔작부터 짜릿한 그런 히스토리를 만들어 왔는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이 아버지 얘기였어요. 네. 이분은 왜 이렇게 실행력이 좋은가 네네. 궁금했었는데 아버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주셨는데, 좋은 아버지셨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아버지셨고, 근데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나 진짜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말을 달고 사니까, 넌 그냥 최윤아야. 너 최윤아잖아. 뭐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시는데 맨날 그냥 넌 최윤아래요. 나는 최윤아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 최윤아는 어떤 최윤아야 할까?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최윤아가 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이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셨는데 책도 쓰고 싶어 하셨고 말하고 글 쓰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으셨는데 실행을 못 하고 계속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많이 아프셨다고. 네,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발견되고 나서는 한 6개월 남았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워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든 그냥 해봐.
준비하지 말고 뭐든 그냥 시작해봐. 넌 최윤아니까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뭔가 머릿속에 시작에 대한 생각이 들면 지금 하자 그냥. 내 인생이 네. 어디까지 있을지 맞아요. 모르는 거다. 나도 또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사람 인생 다 한정적이니까 그냥 하자. 이런 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 자, 저희가 우리 최윤아 변호사님 모시고 새해 첫날부터 이제 좀 네. 시간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네. 저 2편에서는 네. 이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함께한 시간관리 얘기 좀 나눠봤잖아요. 어떠세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분이랑 또 진짜 이런 얘기 나눠서 너무 행복했고 네.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지금 뭐라도 시작하시면 오늘의 저의 시간이 너무너무 값지고 또 제 인생에 크게 정립되는 날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꼭 좋겠어요. 읽어보세요. 네.